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빌라 방 3개, 욕실 2개, 거실 5층 중에 3층 전용이 이제 23평 넓지요. 그게 이제 전세 2억 2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라 열심히 이제 홍보를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보여드렸죠. 그분도 이제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음날 이제 남편을 모시고 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실도 보여드리고 방도 보여드리고 이제 통 발코니도 보여드리고 거기 이제 발코니가 2개였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겁니다. 공간도 넓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이제 계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잔금일이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만기는 이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 안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인분께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주인분께 아직 얘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만이라도 넣고 계약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로 이제 계시거든요. 거기는 이제 1억 7천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집이 좀 좁아서 좀 더 넓혀 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기가 되어 가면은 통상 이제 만기로부터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얘기를 하죠.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나갈 거냐 이사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임대인분은 임차인분께 여쭤봐야 되고요. 임차인분은 이제 계약 기간 내에 언제든지 임대인께 언제 이사를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분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 사이, 통상 이제 3개월 전에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임차인분께 계속 거주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사를 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임차인분도 얘기를 안 하신 겁니다. 당연히 계약 기간이 되면은 빼주지 않겠냐, 만기가 되면은 빼주지 않겠냐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통상 이제 1억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1억 7천이니까 그것을 임대인분께서 현금으로 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인께 여쭤봐야 됩니다. 만기일이 2개월 남았는데요. 그 만기일이 되면은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계약을 해야지만은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물어보고 임대인의 답을 드려야 됩니다. 임대인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만기가 되면은 집이 안 빠지더라도 보증금을 정확하게 빼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은 그 보증금을 받아서 빼주겠다. 그러면은 본 집을 마음에 들더라도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상황에 보면은 본 집이 이제 안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을 했다가 이제 잔금일은 넉넉하게 잡는 거죠. 한 3개월 정도로. 그랬다가 본인 집이
안 빠졌다. 그러면 이제 잔금일자가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전세로 나가던 집도 다른 집을 먼저 계약을 하고 그 잔금일자에 맞춰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뺀다라면은 이게 또 굉장히 또 전세가 또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리대로 한다라면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빼고 그 다음에 빼면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금이 임대인께 가고 그러면은 이제 계약금을 받으면은 임대인은 기존에 있는 임차인의 전세가 1억 7천이니까 거기에 10% 1,7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1,700만 원을 임차인은 받아서 다른 데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집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쳐가지고 다른 데 계약을 하면은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젊으신 분들이 임대인분께 통상 얘기를 안 합니다. 만기가 되면은 당연히 빼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대인께 얘기도 안 하고 먼저 이제 만기 한 3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다른 집을 알아봅니다. 다른 집을 알아봐가지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그럼 거기 먼저 계약을 합니다. 예, 계약을 하고 와가지고 임대인께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른 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했으니까 만기일이 언제니까 그때 정확하게 빼달라. 이렇게 이제 임대인께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굉장히 꼬입니다. 뭐 임대인분이 돈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빼주겠지만은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 일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잔금 일자를. 예, 그 잔금 일자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 집을 전세로 빼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빨리 빠지면 괜찮은데 그게 늦게 빠졌다. 그러면 이제 잔금 일자가 안 맞잖아요. 새로운 집을 계약한 집은 그 잔금 일자를 정했는데 그 잔금 일자에 맞춰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를 뺀다. 그러면은 그 잔금 일자에 맞춰 가지고 새로 들어오실 분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맞추는 거거든요. 예, 이 거꾸로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예, 2년 살고 뭐 재계약을 해가지고 또 뭐 4년째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또 재계약을 해가지고 뭐 6년째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요. 여하튼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 그 집을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뭐 직장의 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만기 시점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먼저 집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임대인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기 일자가 이제 몇 개월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임대인께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봐야 될 게 그러면은 이제 만기일이 얼마가 남았으니까 그 만기 일자에 다른 사람이 전세 계약을 안 해도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해야만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지 두 가지 사항이죠. 예, 그것을 반드시 임대인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전세 계약을 시켜놓고 그러면은 이제 그 계약금을 임대인이 받아서 임차인께 줄 거잖아요. 다른 데 계약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 계약금을 받아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 집이 안 빠졌더라도 이제 본인이 이사 갈 집을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집을 내놓고 예, 전세로 내놓고 그 다음에 이사 갈 다른 곳을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예, 자기 집은 안 빠졌지만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는 거죠. 다른 곳을 알아보는데 다른 곳에 이제 좋은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이제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거기부터 먼저 계약을 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힘들어진다는 거. 예,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부동산 사무실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 그 다음에 가격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물건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정 궁금하시다 그러면 한두 군데 이렇게 봐서 이 정도의 가격대면 어느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사항만 알고 그 다음에 본인 집이 이제 전세 계약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봐도 늦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만기가 다가와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집을 알아보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임대인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를 가겠다고. 예. 그 거꾸로 집을 계약하고 임대인께 보증금을 빼달라 그러면은 조금 이제 괘씸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본인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빼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온다.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집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의사소통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임대인분들은 만기일에서부터 만기일 6개월 전 사이에 만기일에서부터 6개월 전 사이면 6개월이 남았잖아요. 6개월이 남은 그 상황에서 그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잘 표시를 해놨다가 먼저 임차인께 물어보는 겁니다. 만기일이 언젠데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계속 살아야 될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임대인께서 먼저 임차인께 물어보는 게 훨씬 낫겠죠. 예, 그래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살되 뭐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느니 아니면 뭐 깎아주겠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사를 가면은 이제 임대인이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이렇게 해서 내놓는다든지 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임차인 분께서는 임대인하고 이제 다른 집을 알아보기 전에 임대인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대인 분께서도 까먹지 마시고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임차인께 얘기를 해서 이사를 갈지 계속 살지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서로 얘기를 안 했다. 만기일로부터 한 1개월 전까지 뭐 29일이 남았건 28일이 남았건 그럼 무시적 갱신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으로 2년이 다시 계약된 걸로 봅니다. 예,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에 미리 임대인분 및 임차인분이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해서 원만히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